무감독 분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을 썼죠? K-means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사용했습니다. 위성영상 활용에 분류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면서 감독 분류와 무감독 분류가 있다. 무감독 분류에는 K-means라고 하는 또는 아이소데이터라고 하는 방법이 슈퍼바이즈드는 감독 분류, 언슈퍼바이즈드는 무감독 분류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요. 이 K-means가 뭐고 아이소데이터가 뭐다, 어떤 원리에 의한다 하는 거는 좀 더 레벨업된 이해도 평가 이런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면 좋겠고요. 자, 오늘은 이 데이터로 형성되어 있는 지점을 우리가 이렇게 줌 이미지를 좀 더 확대해 볼까요? 그렇죠? 자, 이렇게 확대했습니다. 점프 로케이션에서 우리가 본 지점과 줌 이미지로 보는 지점이 어떤 대상인지 이렇게 30m 해상력으로 분리되어 있는 지역들을 비교를 해보는데요. 이 지점이 구글에서는 지금 농경적지로 이렇게 이 영상인 시점에는 이렇지만 그 옆에 다른 농경적지가 없죠. 예. 그럼 이 시점의 영상과 이 시점의 영상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럼 최신의 영상을 렌세 8호로 아까 위치를 알려줬으니까 이 해당되는 미국 중부 지역의 데이터를 USGS에서 구름이 없는 자료로 다운을 받고 그 자료를 좀 전에 했던 과정과 같이 여러분들이 프로세싱을 하고 그 프로세싱한 결과를 비교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럼 현재 시점에는 과연 이 지점들이 어떻게 토지 이용으로 운영되고 있고 개발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새만금 지역을 보아도 좋고요. 제주도 지역을 해봐도 좋고요. 북한의 대동강 유역이라든지 원산 비행장 새로운 어떤 토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가볼 수 없는 지역을 이와 같은 샘플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각자가 수집한 자료에 대해서 적용해 보라는 겁니다. 교수님이 이런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원리는 간단합니다. 매뉴얼에 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불러서 하나하나 마우스만 클릭해보고 결과만 만들어 본 연후 레포트로 그걸 제출하게 되면요. 나중에 다 잊어버리고 다시 해보라 그러면 할 줄 아는 학생이 10% 미만입니다. 그렇게 되면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기본적인 툴에 대한 학습 능력이 떨어지고요. 따라서 본인이 앞으로 그러한 기능을 활용해서 뭔가 만들어보고 대학생 공모전이라든지 창업에 도전해 본다든지 그렇죠? 이런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 될 수 있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러한 이미지와 샘플을 잘 따라해 보시면요. 그렇죠? 굉장히 새로운 사이트, 동일한 농경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확한 지역, 아직 수확하지 않은 지역, 그 주변 지역으로 어떤 형태의 토지 이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들을 여러분이 수집한 가장 최신의 데이터, 만약에 센티넬 같은 경우는 센티넬 2호 같은 경우는 10m 해상력의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 지점을 센티넬 2호 데이터로 한번 똑같이 분석해 보겠다 하는 것도 기말과제로 아주 좋은 샘플이 될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얻어진 이 결과물을 가지고 그 다음엔 또 어떤 작업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여기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요. 그 기능 중에 툴에 들어가 볼까요? 툴에서 지난번에 프로파일 기능을 살펴봤었죠. 자, 프로파일의 기본적인 기능의 특징은 무엇이죠? 우리가 지금 분석한 데이터의 가로축, 세로축에 대해서 그렇죠. 이게 어떤 밴드 영역에 속하느냐입니다. 근데 밸류가 지금 0부터 250까지 축으로 나타나 있다고 하면 여기서
옵션에서 얼마든지 프로파일의 스케일들을 바꿔줄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 인덱스라든지 파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수정해 가지고 충분히 데이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펑션에 들어가서 이렇게 바꿔줬죠. 무엇일까요? 맨 왼쪽에 픽셀부터 이미지에 맨 오른쪽까지의 전체 픽셀이 하나하나 100번째, 200번째, 300번째, 400번째, 500번째 픽셀에 우리가 몇 개의 클래스로 구분해 줬죠? 네, 10개의 클래스로 분류를 해준 거고요. 그 분류를 해준 첫 번째 픽셀은 몇 번에 해당되고 두 번째 픽셀은 뭐에 해당되고 하는 등등을 이렇게 프로파일로 살펴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오버레이에 들어가면요, 여러분들이 여기서도 컨투어 라인, 덴시티 슬라이스, 그리드 라인, ROI 벡터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요. 자, 컨투어 라인이라는 걸 한번 해볼까요? 자, 컨투어 라인은 뭘까? K-means의 컨투어 라인을 OK 하고 눌러주면요, 다음과 같은 창이 뜹니다. 1번부터 1, 2, 4, 5 이렇게 쭉 있죠? 몇 번 컨투어를 따보면 좋을까요? 아까 1번 컨투어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한번 다 지워볼까요? 자, 그러면 10번에 놔두고요. 딜리트 레벨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지우고요. 이 지점만 어플라이를 해보고요. 아, 빨간색으로 돼 있으니까 다시 해볼까요? 자, 얘를 색상이 지금 자연스럽게 오토로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어떤 레벨을 넣어줄 것이냐, 리셋 할 것이냐, 또는 아까 우리가 10개의 클래스로 나눠줬으니까요. 커셔 로케이션 밸류는 지우고 10개의 클래스로 나누어진 레인지들을 다시 컨투어에서 멀티 컬러로 이렇게 바꿔준 다음에 어플라이를 하면 왼쪽 화면이 잠깐 바뀌는 걸 볼 수 있었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아까 1번을 뽑아보자고 그랬는데 다른 걸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레드가 같은 빨간색으로 지금 돼 있어서요. 1번이 아까 레드 영역이 할당되어 있는 걸 봤었죠? 자, 그럼 한번 10번만 볼까요? 10번을 보고 나머지를 지워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지워보고 어플라이를 하면 10번 영역만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이 지금 돼 있는 거를 컨투어 라인 돼 있는 걸 파일로 뽑아 볼까요? 아웃풋 컨투어 EVF. 그러면 지금 클래시피케이션을 해서 10번 영역만 어떻게 뽑는다고요? 메모리로 잠깐 뽑아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창이 뜨냐면요, 이렇게 내가 지금 컨투어 라인을 만들어 놓은 파일이 뜨고요. 이 파일을 어떻게 할까요? EVF는 벡터 파일입니다. 벡터 파일로 로드를 해볼 텐데요. 어느 창에 벡터를 지금 벡터로 만들었죠? 우리가 만든 거를 어느 창에다 띄워볼까요? 자, 새로운 일단 벡터 창에다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이렇게 벡터 창에 띄워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클래시피케이션을 해서 10번 클래스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뭐가 나타나나요? 벡터 창이 나타나고요. 그 벡터로 우리가 뽑아낸 것들 다시 로드하는 창에서 로드 벡터라고 하는 게 띄워진 걸 첫 번째 이미지, 우리가 RGB 이미지에 올려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올리면 어떤 색상으로 올릴 것이냐 하는 이런 창이 뜨고요. 그러면 커런트 레이어가 흰색이면 잘 안 보이겠죠? 빨간색으로 바꿔주고 싶다는 마우스를 클릭해서 이렇게 왼쪽 마우스를 클릭하면 색상이 바뀌고요.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면 내가 어떤 색상을 자연스럽게 지정도 해줄 수 있습니다. 레드로 지정해 볼까요? 레드로 바뀌었죠? 자, 어플라이 누르니까 지금 뽑아져 있던 벡터들이 어떻게 됐나요? 네, RGB 이미지에서 이렇게 벡터로 추출